오늘 하루 조금 무거우셨나요?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어떤 부족함이 자꾸만 따라오는 날이 있어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런 감정이 더 선명해지죠. 잘 지내온 것 같은데도 어딘가 빠뜨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만 이렇게 엄격할까요? 남들에게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그 말을 아끼게 되죠. 얼마 전 책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적어두었던 문장이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 덕분에 조금 멈춰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제 지난 1년을 조용히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싶어요.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자리 하나 만들어준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잘 살려고 애쓴 시간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한 해의 끝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갑자기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 같아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순간들까지 작은 그림자처럼 떠올라 나를 잠시 멈춰 세우기도 하죠. 왜 우리는 이 시기가 되면 자꾸만 자신을 평가하려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한 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점검이라는 기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고 설명해요.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더 두드러지는 아주 인간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나간 순간들이 가끔은 아프게, 가끔은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간을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올해의 나를 떠올리게 돼요.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을 먼저 떠올리는 버릇도 아직은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 아쉬움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 살았다는 반증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많이 기대했고 많이 바랐기 때문에 비어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조급함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남은 날을 채우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스스로에게 작게 압박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 마음은 틀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서 자꾸만 부족함을 찾지만 사실 그 속에는 견디고 버티고 다시 일어섰던 수많은 장면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건 당연해요. 흔들릴 만큼 올해를 열심히 살아냈다는 뜻이니까요. 연말이 되면 올해 하지 못했던 일들이 유난히 또렷해져요. 다짐했던 일들, 미뤄두었던 일들,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말들까지 머릿속에 조용히 떠오르죠. 우리는 참 이상하게 잘한 것보다 못한 일을 더 오래 기억해요.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은 늘 빠진 부분부터 찾아내죠. 마치 거울 속의 나를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듯이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올해 초에 했던 선택들, 그때 하지 못한 결정들, 그 마음들을 자꾸만 다시 꺼내놓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서랍을 정리하다가 전에 읽었던 문장 한 줄이 문득 떠올랐어요. 전미라 작가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문장이 요즘 부쩍 마음에 남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올해의 내 모습이 그 말과 다르지 않았다는 걸 늦게나마 알아차린 거죠. 후회는 잘못한 마음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래요. 심리학에서는 조금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를 돌아보며 느끼는 후회는 대부분 부족함이 아니라 정성의 흔적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올해 내가 했던 많은 선택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나는 그 순간의 상황 안에서 내가 가진 힘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더라고요.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려는 마음이지만 이해는 그 시간을 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덜 아프게 바라보는 방법은 그때의 나를 다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돼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 마음으로도 참 애썼지. 이렇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후회는 조금씩 온기가 돌아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언제든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깨닫는 건 우리가 후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다르게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당신도 올해의 나도 그때의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견딜 수 있었던 만큼, 사랑할 수 있었던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참 오래도록 자기 자신을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너그럽고 가족에게도 따뜻하게 말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그 말을 쉽게 허락하지 않죠.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 자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올해 내가 지나온 순간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게 됐어요. 잘한 일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버텨낸 날들에 집중해 보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장면들이 조용히 떠오르더라고요. 기분이 가라앉았던 날에도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모습,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말을 여러 번 고르고 또 골랐던 순간, 몸이 피곤한데도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낸 날, 아무도 몰랐지만 그 안에는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표시가 나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조차 잊고 지내지만 사실은 올해의 나를 가장 단단하게 만든 증거들이에요.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잘 못 본다고 말해요. 늘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책이 쉽게 생기고 충분히 잘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올해를 천천히 돌아보면 그 안에는 작은 용기들이 많아요.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한 힘들. 마음을 조용히 다잡게 했던 선택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건너온 긴 순간들. 이런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누구나 눈에 띄는 성과만을 말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더 크게 성장해요. 참아낸 마음, 지켜낸 관계, 버티고 기다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올해의 당신을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의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느라 바빴던 사람이에요. 지키느라 고생했고 견디느라 애썼던 사람,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보여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런 순간들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작고 조용한 노력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충분히 잘 살아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올해의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누가 증명해주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하루 안에 이미 남아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미련이 있어요. 채우지 못한 목표, 끝내지 못한 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순간들. 그런 것들이 조용히 떠오르곤 하죠. 아쉬움이 남는 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마음을 쓰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정성을 다한 사람에게만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말, 저는 참 공감이 돼요. 조급함도 그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 올해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압박.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살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작은 실천으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혀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하루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올해를 천천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나누지 않고 그저 내가 지나온 날들을 그대로 떠올려 보는 시간, 신기하게도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줘요. 또 어떤 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그 향을 천천히 맡아보기도 해요. 이런 작은 의식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한 해의 조급함을 잠시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산책도 참 도움이 돼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머릿속에 얽혀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빠르게 살아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감정들이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랄까. 미련과 아쉬움, 조급함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면 올해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필요하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이만큼이면 괜찮다.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해 서둘러 가지만 사실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지금 여기에서 조용히 숨을 고를 때예요. 아쉬움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감정은 올해를 열심히 살았다는 아주 순한 증거니까요. 다만 그 감정이 지금의 나를 더 무겁게 만들지 않도록 작은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따뜻해져요. 이렇게 하루에 잠깐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면 올해의 마지막 날이 조금 덜 조급하고 조금 더 온기 있게 다가올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붙잡는다고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과 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제야 조금은 편안해지죠.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말로 다 꺼내지 못한 마음들도 있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한 채로 연말을 맞이하면 기분이 복잡해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은 이미 당신의 하루와 표정과 마음 안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으니까요. 법정 스님은 놓아야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올해 들어 자주 떠올랐어요. 무언가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가볍게 내려놓아도 된다는 뜻. 그렇게 놓아야 지금의 나를 더 잘 바라볼 수 있겠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자리예요. 올해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아주 단순하고 따뜻한 시작이에요. 괜찮게 살았다. 이 말은 멋진 문장을 찾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을 차분히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올해 내가 무언가를 못했어도, 실수한 날이 있었어도, 잠시 주저앉았던 시간이 있었어도,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을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를 떠나보낼 때 억지로 밝게 굴지 않아도 돼요. 조급하게 의미를 찾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저 이렇게 조용히 말해주면 충분해요. 올해 나도 참 잘 살았다. 그 말 한 줄이 당신 마음에 작은 여백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여백이 내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맞이하도록 따뜻한 길을 열어줄 거예요. 지나간 시간과의 화해는 거창한 다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조용히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올해를 괜찮게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사람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들 조금씩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실을 천천히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밝아져요. 올해를 떠올리면 혹시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조금 힘들었던 순간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랐던 작은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당신이 살아낸 시간의 흔적이에요. 저는 요즘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다시 펼쳐보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조용한 문장들이 시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더라고요. 혹시 마음이 머무는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올해의 어느 순간이 당신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아있나요?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당신은 참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내년에도 조용히 빛이 될 거예요.